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암기법은 이와 반대로. 안녕하세요, 노무사 벨라입니다. 오늘은 앞선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노무사 수험 암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암기에 자신 있으신가요? 합격생분들 중에서는 간혹 난 암기는 자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평범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수험을 하면서 어떻게 암기하는 게 좋을까 많이 고민했었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비슷한 고민 중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논술시험에서 정설로 여겨지는 암기법,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 중에서 몇 가지를 적용해보고 합격한 결과 암기는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생각보다 쉽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효과를 봤던 암기법과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암기법에 대해서 모조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암기를 하시면 암기가 잘 안 돼서 공부가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잠시 떠올려 볼게요. 우리는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객관식 시험에 익숙해져 있어요. 객관식 시험은 내용을 머릿속으로 인풋하고 인풋된 내용을 기반으로 옳은 답을 고르는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치르는 노무사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입니다. 논술형 시험은 저희가 얼마나 많은 양을 인풋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올바른 답을 글로 아웃풋했는지에 따라서 합불 여부가 결정되죠. 그래서 저희 시험은 철저히 아웃풋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합니다. 올바른 인풋 공부법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언급할 텐데, 물론 인풋이 없다면 아웃풋도 없겠죠. 그러나 암기에 있어서 인풋과 아웃풋 중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은 명확히 아웃풋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풋에 집중해서 하는 암기는 24시간 후에 단 5에서 10% 정도만 남는 반면에 아웃풋에 초점을 두고 암기를 하면 90% 이상 남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를 간과한다면 자꾸 암기를 인풋에만 초점 맞추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자꾸 암기가 안 되지? 왜 점수가 안 나오지? 하는 굴레에 빠지실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우리 시험은 아웃풋 시험이다. 모든 공부는 아웃풋을 염두에 두고 수행하여야 한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 한창 내가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있었던 곡과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 등이 함께 떠오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바로 여러 감각 자극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 맥락이 함께 뇌에 저장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이 맥락 기억을 노무사 수험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관점이 같아졌으니까 아웃풋을 위한 암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무조건 매일 현출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날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은 무조건 당일에 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현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손으로 현출하기, 입으로 현출하기예요. 저희 시험은 손으로 글을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손으로 현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미친 듯이 손목을 써야 하는 3기 기간과 2차 시험날을 위해서 좀 아끼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손목이 약한 편은 아니었는데 손으로 뭔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미루고 싶은 날도 있어서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입으로 현출하는 걸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도 손 현출도 거의 매일 했었어요. 어차피 손으로 하나 입으로 하나 머리에서 꺼내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하는 현출을 위해서는 백지복습 카톡 스터디를 활용했었고, 입으로 하는 현출을 위해서는 통화 암기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주절주절 읊거나 설명하는 일방적인 스터디도 했었습니다. 만약 통화 스터디나 가족을 붙잡고 하는 일방적인 스터디를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인형이나 아니면 내가 합격했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의 사진을 앞에 두고라도 현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녹음해서 들어보시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 메타인지 해보세요. 그래도 통화 스터디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추후에 스터디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한 내용을 아웃풋하는 현출복습이 또 좋은 점이, 난 분명히 암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걸 머릿속에서 꺼내려고 하면 꺼내지지 않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건 암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본 거예요. 아, 내가 암기한 게 아니구나 하는 데에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는 뇌에 강한 자극을 줌과 동시에 메타인지를 하게 되고 다시 내용을 찾아보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을 거치면 내가 사실 암기하지 못했었구나 하면서 받았던 충격과 함께 그 내용이 깊이 각인돼서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현출복습은 추천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합격을 위해서 무조건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어떠한 내용을 암기하려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들어갈 방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 머릿속에 막 집어넣다 보면
그 내용이 금방 휘발되거나 걔가 이상한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맥락 기억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해를 강조드렸는데 이해를 위한 공부를 다 하시고 암기를 하시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유념하셔야 해요. 전반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암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의 큰 틀이라도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암기하는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고 그 전과 후에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는지 등의 맥락이 머릿속에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연결되기 쉬워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기본서를 펴보시면 맨 앞에 목차가 나와 있죠.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쭈루룩 나와 있는데 그 틀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목차 자체를 암기하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로 예를 들어볼게요. 노동법은 개별법 기준으로 처음에 총론부터 시작해서 노동관계가 성립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인 임금, 시간,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 뒤에 노동관계에 변동이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노동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흐름이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내가 지금 암기하는 내용을 어디에 집어넣을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야 현출할 때 그 지점에서 쉽게 꺼내올 수 있게 되고 맥락까지 기억이 나니까 다른 부분과 헷갈리지 않게 되겠죠. 인사노무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인사노무관리는 목차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목차만 따로 적은 종이를 만들었어요. 대목차부터 중목차, 소목차 정도까지 쭉 적고 인사를 공부할 때마다 그 종이를 펼쳐놓고 내가 지금 어디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어딜 암기하고 있는지를 계속 상기했습니다. 특히 인사는 이 방법을 꼭 추천드리는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큰 줄기,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말하면 앞서 언급한 맥락이 정말 중요해요. 회사에서 사람을 쓸 때 채용하고 교육하고 평가하는 각각의 과정이 굉장히 유기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큰 맥락을 잡고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아직 이해가 미흡하다 싶으시면 반드시 목차를 정리해 두시고 암기할 때 그걸 보면서 절대 길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합격생분들께서 전수해 주시는 방법이니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공부는 무조건 고압축, 고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따라서 수험 기간은 장거리 마라톤이 아니라 단거리 달리기처럼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의 스퍼트를 내고 끝내야 합니다. 즉 온 시간을 활용해서 온몸으로 암기해야 해요. 저는 집에서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부하는 방, 공부 중에 사용하는 화장실, 소파에 앉았을 때 마주보는 벽, 열고 닫는 문, 침실 등 모든 곳에 A급 쟁점들 키워드로 도배를 했었어요. 특히 만들어둔 두문자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가도 잠시 기지개를 켤 때 눈이 닿는 곳조차도 두문자를 붙여놨었어요. 의도치 못한 상황에 시각적으로 노출되니까 한 번이라도 더 나의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뇌에 잠시 휴식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뇌가 도저히 힘들면 지가 알아서 쉰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뇌는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하면 알아서 처리해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암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 빠지는 속도보다 들이붓는 속도가 빠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항상 노동법 파일의 mp3를 틀어놓고 자고 밥 먹고 잠시 산책을 할 때도 들으면서 계속 청각 자극을 줬습니다. 통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내 온 감각이 그 내용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2차 시험장에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었는데 노동법 시험을 보는데 마침 제가 공부하던 책상에서 기지개를 켤 때 눈 돌리면 보이는 곳에 붙여뒀던 두문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쟁점이 산문으로 딱 나온 거예요. 전 그걸 매일 빠짐없이 봤으니까 당연히 두문자가 다 기억이 났고 그래서 신나게 쓰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마세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공간과 감각을 활용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을 매일 하기, 암기한 내용이 들어갈 방을 머릿속에 만들어주기, 모든 시공간과 감각을 활용해서 암기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암기법은 이와 반대로 인풋만 하는 암기, 유기적인 맥락 생각하지 않고 특정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암기하기, 손으로만 쓰면서 암기하기 등입니다. 수험 상담을 진행했던 많은 분들께서도 효과를 보셨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당장 백지복습 스터디에 들어가시거나 목차 만들기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암기를 위한 아웃풋 공부법에 집중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는 인풋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잖아요. 공부는 인지, 이해, 암기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인지, 이해 과정에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인풋 방법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회독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무사 수험 회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다음 영상을 보시기 전에
때문에 일반적인 회독법에 대한 개념은 이윤규 변호사님이 찍어두신 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룰 노무사 수험 회독법에 대해서 많이 기대해주시고 항상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 벨라였습니다.